여러분, 지금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저에겐 아픈 상처이고 인생의 깨달음을 준 일이지만 누군가에게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었으면 해서 이렇게 용기를 내서 말해보려 합니다. 저는 이정길입니다. 올해 65입니다. 지금 제 손에는 관리비 고지서가 들려 있습니다. 27만 원입니다. 작년 같은 달엔 분명 2만 원이었습니다. 2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난방비, 수도세, 관리비, 숫자들이 제 눈앞에서 춤을 춥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영상 보고 계십니까? 퇴직금으로 시골 전원주택, 월 10만 원으로 자급자족 생활, 귀농 귀촌 성공 스토리, 노후 로망 실현. 저도 봤습니다. 수십 번을 돌려봤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3억이라는 퇴직금을 손에 쥐고 저는 꿈을 샀다고 믿었습니다. 30년을 일한 대가로 받은 그 돈으로 저는 제2의 인생을 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조용한 시골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손님들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고 저녁에는 텃밭에서 키운 채소로 저녁을 먹는 삶, 그런 삶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고지서는 제게 말합니다. 당신이 산 건 꿈이 아니라 빚이었다고. 당신이 믿은 건 가능성이 아니라 환상이었다고. 이 이야기는 사기를 당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군가 저를 속였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건 제가 제 손으로 무너뜨린 노후의 기록입니다.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었던 1년 6개월의 기록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큰 힘을 낼 수 있어요. 30년을 다닌 회사에서 퇴직했을 때 저는 자유로울 줄 알았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알람도, 지긋지긋한 월요일도, 눈치 보던 상사도 없는 삶, 드디어 제 시간이 생긴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자 깨달았습니다. 이건 자유가 아니라 공백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씻고 밥 먹고 TV를 켰습니다. 9시 뉴스를 봤습니다. 10시에도 TV를 봤습니다. 11시, 12시, 점심을 먹고 또 TV를 켰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집안일로 바빴습니다.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아들은 서울에서 자기 삶을 살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전화가 올까 말까였습니다. 저는 아파트 거실에서 하루 종일 TV만 봤습니다. 이게 노후인가? 30년을 기다린 은퇴가 이런 건가? 매일 똑같은 아침, 똑같은 낮, 똑같은 저녁. 아무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시간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때 유튜브가 제게 광고를 보여줬습니다. 강원도 산골, 폐교를 개조한 카페 겸 펜션, 60대 부부가 웃으며 텃밭을 가꾸는 모습, 손님들이 와서 커피를 마시며 행복해하는 모습. 퇴직금으로 인생 2막을 시작하세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저는 그 영상을 12번 돌려봤습니다. 댓글을 읽었습니다. 부럽습니다. 저도 이렇게 살고 싶어요. 진짜 성공하신 거예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검색했습니다. 폐교 매매, 시골 카페 창업, 귀촌 성공 사례. 그날부터 저는 매일 그런 영상만 봤습니다. 그리고 꿈을 꿨습니다. 중개업자가 저를 데리고 간 곳은 강원도 산골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차로 3시간, 고속도로를 벗어나 국도로, 국도를 벗어나 군도로, 길은 점점 좁아졌고 주변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폐교였습니다. 20년 전 문을 닫았다고 했습니다. 운동장엔 잡초가 무릎까지 올라왔습니다. 철봉은 녹슬어 있었고 그네는 줄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물은 튼튼해 보였습니다. 2층 콘크리트 건물, 페인트가 벗겨지긴 했지만 구조는 멀쩡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죠? 중개업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건물을 둘러봤습니다. 교실 3개, 강당 하나, 화장실, 급식실. 교실 하나는 카페로 쓰시고 하나는 숙박동으로 개조하시면 됩니다. 강당은 이벤트 공간으로 쓰시고요. 요즘 이런 거 유행이에요. 힐링. 아시죠? 저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산을 봤습니다. 초록빛이 가득했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서울의 매캐한 공기가 아니라 맑고 깨끗한 공기였습니다. 여기서 아내랑 조용히 살면 되겠구나. 그 순간 저는 이미 결정한 상태였습니다. 운동장을 걸으며 상상했습니다. 여기에 테이블을 놓고 저기에 파라솔을 세우고 손님들이 커피를 마시며 여유를 즐기는 모습. 주말이면 가족 단위 손님들이 오고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모습. 그때 저는 한 가지를 놓쳤습니다.
이 마을에 사람이 없다는 걸 오는 길에 마을을 지나왔지만 사람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몇 채 안 되는 집들, 대부분 빈집이었습니다. 카페를 연다 해도 손님이 올 리 없다는 걸. 하지만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2억 2천이면 됩니다. 토지 포함입니다. 중개업자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건물도 포함이고 운동장 전체가 다 땅이에요. 한 3천 평 정도 됩니다. 서울 같으면 이 가격에 빌라 한 채도 못 사죠.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퇴직금 3억. 여기서 2억 2천을 쓰면 8천만 원이 남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면 중개업자가 말했습니다. 리모델링은 5천에서 8천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크게 안 하셔도 돼요. 요즘 사람들 빈티지 좋아하잖아요. 있는 그대로 살리면서 약간만 손보면 됩니다. 5천에서 8천. 그럼 총 2억 7천에서 3억. 제 퇴직금이 딱 맞습니다. 형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중개업자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거 늦으면 다른 분한테 넘어갑니다. 어제도 한 분이 보러 오셨어요. 요즘 이런 물건 정말 귀합니다. 다들 이렇게 시작해요. 손에 없어요. 손에 없다는 말. 그 말이 제 귀에 박혔습니다. 저는 건물을 다시 한번 둘러봤습니다. 운동장, 산, 하늘.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 저는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괜찮은 거 찾았어. 한번 같이 보러 올래? 진짜 좋아. 공기도 좋고 조용하고. 전화 너머로 아내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당신이 좋다면 그 한숨의 의미를 저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건 동의가 아니라 체념이었습니다. 주말에 같이 올게. 당신도 보면 마음에 들 거야. 저는 중개업자에게 말했습니다. 계약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계약금 가져올게요. 중개업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현명한 선택하셨습니다, 형님. 절대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주말에 아내와 함께 다시 갔습니다. 아내는 건물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기 사람이 오긴 올까? 올 거야. 요즘 이런 데 유행이야. 힐링, 캠핑 다 이런 데서 하잖아. 그래도 너무 외진 것 같은데. 그게 장점이야. 조용하고 공기 좋잖아.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뒤 저는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가 강원도에 괜찮은 건 하나 봤는데 너 의견 좀 들어볼까? 아들이 물었습니다. 뭔데요? 폐교야. 카페랑 펜션 할 수 있는 곳이야. 아버지, 폐교요? 응. 건물도 튼튼하고 땅도 넓고 2억 2천이면 된대.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거 위험해요. 폐교가 왜 폐교가 됐는지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없으니까 학교가 문 닫은 거잖아요. 거기 가서 장사가 될 것 같으세요? 저는 짜증이 났습니다. 나도 30년 일했다. 이 정도 판단은 할 수 있어. 아버지, 퇴직금이 얼마나 소중한 돈인데요. 한번 날리면 끝이에요. 난리다니. 이게 투자야. 알아? 며느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님, 최소한 건축 전문가 의뢰라도 받아보세요. 리모델링 비용이 얼마나 나올지 정확히 확인하고. 괜찮아. 중개업자가 다 계산해줬어. 아버님, 중개업자는 팔기만 하면 되는 사람이에요. 정확한 견적은?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주. 저는 계약금 5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한 달 뒤 잔금 1억 7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등기가 넘어왔습니다. 제 이름으로. 이정길.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저는 뿌듯했습니다. 제 땅, 제 건물이 생겼으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마지막으로 행복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공사를 시작하려면 전문가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지역 공사업자를 불렀습니다. 공사업자가 건물을 둘러본 뒤 견적서를 들고 왔습니다. 전기 재배선 2,800만 원, 상하수도 공사 1,500만 원, 단열 공사 1,200만 원, 화장실 전면 개보수 900만 원, 주방 설비 800만 원, 바닥 공사 600만 원, 외벽 도색 400만 원. 숫자가 계속 나왔습니다. 총액은 8,40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잠깐만요. 8,400만 원이요? 제가 들은 건 5천에서 8천이라고 들었는데요. 공사업자가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건물이 20년 넘었어요. 전기선 다 낡았고 수도관 동파돼 있고 단열은 거의 안 돼 있어요. 겨울에 여기 살려면 단열 필수고요. 화장실은 거의 폐허 수준입니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안전 문제 생깁니다. 전기 합선되면 화재 나고 수도 안 되면 영업 못 하죠. 선택은 사장님이 하세요. 선택이라고 했지만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저는 중개업자에게 전화했습니다. 5천에서 8천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8,400만 원 나왔어요. 아, 그건 최소 비용이고요. 건물 상태 보고 달라질 수 있죠. 형님, 저도 건물 다 뜯어본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형님, 여기까지 오셨는데 이제 와서 포기하실 겁니까? 조금만 더 투자하시면 됩니다. 저는 퇴직금 통장을 다시 열었습니다. 남은 돈 8천만 원, 공사비 8,400만 원, 400만 원이 모자랐습니다. 저는 적금을 깼습니다. 결혼 20주년 기념으로 들어둔 적금 500만 원.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공사가 시작되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건물은 깨끗해졌습니다. 전기도 들어왔고 물도 나왔습니다. 교실 하나는 카페로, 하나는 숙박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간판을 달았습니다. 숲속 작은 학교.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사진을 10장 찍어서 올렸습니다. 오픈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오지 않았습니다. 첫째 주 토요일, 등산객 2명이 지나가다 들렀습니다. 커피 2잔, 7,000원. 둘째 주 일요일, 가족 한 팀, 커피 3잔, 주스 하나, 12,000원. 셋째 주,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인스타그램에 광고를 돌렸습니다. 하루 3만 원씩, 일주일에 21만 원. 팔로워는 늘었습니다. 하지만 손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격을 낮췄습니다. 커피 한 잔 4,000원에서 3,000원으로. 숙박비 10만 원에서 7만 원으로. 그래도 사람은 오지 않았습니다. 관리비는 매달 나갔습니다. 전기세 18만 원, 수도세 7만 원, 인터넷 5만 원, 재산세 분기당 80만 원, 수입은 한 달에 10만 원이 안 됐습니다. 지출은 30만 원이 넘었습니다. 2개월째, 3개월째, 4개월째. 통장 잔액은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이지장님이 카페에 들렀습니다. 커피 한 잔 주세요. 저는 커피를 내렸습니다. 이장님이 말했습니다. 여기 20년 전에도 누가 카페 했어요. 서울서 내려온 부부였는데 6개월 만에 접었죠. 왜요? 사람이 없으니까요. 이 동네 사는 사람이 20명도 안 돼요. 다 할아버지 할머니고 지나가는 사람도 없어요. 등산객들이 산도 높지 않아요. 등산객들은 다 다른 산 가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첫 번째가 아니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이미 있었고 실패했다는 걸. 하지만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겨울이 왔습니다. 11월 말 첫눈이 내렸습니다. 서울에서는 예쁘게 보이던 눈이 여기서는 재앙이었습니다. 보일러가 고장났습니다. 수리기사가 와서 말했습니다. 배관이 얼었어요. 교체해야 합니다. 얼마나? 180만 원입니다. 저는 카드를 긁었습니다. 12월 눈이 많이 왔습니다. 1미터가 넘게 쌓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가보니 강당 지붕 일부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긴급 수리를 불렀습니다. 320만 원입니다. 그렇게 비쌉니까? 눈 치워야 하고 기둥 보강하고 지붕 새로 올려야 하는데요. 저는 또 카드를 긁었습니다. 한도가 찼습니다.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1월 어느 날 새벽 제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왼쪽 팔이 저렸습니다. 아내가 119를 불렀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심전도, 혈액검사, CT. 의사가 말했습니다. 협심증 의심됩니다. 입원하셔야 합니다. 일주일 입원했습니다. 매일 링거를 맞았습니다. 퇴원할 때 의사가 말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하셔야 합니다. 이러다 진짜 큰일 납니다. 병원비 영수증 340만 원. 병실로 아내가 왔습니다. 아내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집 팔고 돌아가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만 더. 봄 되면 사람들 올 거야. 당신 죽을 것 같아. 제발. 안 죽어.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봄이 왔지만 사람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빈 카페에 앉아 문만 바라봤습니다. 통장 잔액 150만 원. 1년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되팔기로 결심했습니다. 중개업자에게 연락했습니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형님,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지내세요? 팔려고 합니다. 얼마에 팔 수 있을까요? 아, 한번 알아볼게요. 일주일 뒤 답이 왔습니다. 형님, 죄송한데요. 3,5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저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라고요? 3,500만 원이요. 제가 2억 2천에 샀는데요. 리모델링까지 하면 3억 넘게 들어갔어요. 그게 형님이 조금 비싸게 사신 거죠. 실제 시세는 그 정도예요. 조금이요? 거의 10분의 1도 안 되잖아요. 형님,
시골 건물이 다 그래요. 사는 사람 없으면 값어치가 없어요. 리모델링 비용은 건물값하고 상관없고요. 그럼 당신이 그때 왜 저는 팔기만 했어요. 형님이 사겠다고 하셨잖아요. 강요한 적 없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시세가 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그 가격이 아니었던 겁니다. 저는 2억 2천짜리 건물을 산 게 아니었습니다. 3,500만 원짜리 폐교를 2억 2천에 산 겁니다. 그날 밤 저는 계산을 했습니다. 매입 2억 2천만 원, 리모델링 8,900만 원, 관리비 1년 420만 원, 병원비 340만 원, 광고비 252만 원, 총 3억 2,112만 원, 재판매 예상가 3,500만 원, 손실 2억 8,612만 원, 퇴직금 3억이 3,500만 원이 됐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속은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본 겁니다. 중개업자도, 공사업자도, 마을 사람들도 다 말해줬습니다. 하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강원도 폐교는 3,200만 원에 팔렸습니다. 3,500만 원도 안 됐습니다. 아파트를 구할 돈이 없어서 저는 반지하 월세로 들어갔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5만 원.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65살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경비 자리를 구했습니다. 새벽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8시간, 월급 180만 원, 월세 45만 원, 관리비 12만 원, 식비 40만 원, 교통비 10만 원, 병원비 약값 20만 원, 한 달에 남는 돈 53만 원, 퇴직금 3억은 흔적도 없습니다.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그때 멈췄더라면, 아들이 반대했을 때, 공사비 견적이 나왔을 때, 첫 번째 겨울이 왔을 때, 병원에 실려갔을 때 언제라도 멈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와서 포기할 수 없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3억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께 말씀드립니다. 손해 없는 노후는 없습니다. 누구나 실수합니다. 누구나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멈출 수 있는 순간은 있습니다. 조금만 더가 아니라 이제 그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 그 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저는 놓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벽 6시에 경비실에 앉아 있습니다. 65의 나이에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저처럼 되지 마십시오. 제 이야기가 당신의 노후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